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이 더 좋아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아유 푹푹 찌네요. 젠장 너무 덥군요. 네. 뭐라고요? 아 너무 더워서. 네. 이걸 더 심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 있었으면 욕이 나올 만큼 정말 너무 확 더워졌어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아직 7월인데 이러면 8월도 또 걱정도 더 되고 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정신을 차려야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 축 처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다시 쓰며 외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벽하게 개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7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폭염에도 장마에도 취업 준비는 계속 이어진다. 쭉. 네, 취업 준비는 더워도 비가 와도 또 방학이 시작돼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심기일전해서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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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힘차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운전 실력이 나날이 이리 와.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네, 차도 약간 네, 더위를 안 먹었어요. 좋은데요. 네. 네, 어쨌든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강수진, 학력 서울 소재 4년제 아시아 언어 문화대학 졸업했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코오롱 글로벌 채용 연계 인턴이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사기업 인사, 경영 지원 또는 재무 회계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이사항은요. 학점 3.97, 토익 955, 오픽 AL 그리고 모스 2010 마스터 그리고 어학연수 교환학생 경험이 있고요. 장학금 3회, 동아리 회장도 경험했고요. 인사 세미나도 참석했습니다. 이외에 어떤 경험들을 더 쌓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많이 한 것 같은데. 경험을 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직 남아있어요. 도전적인 경험이나 목표 달성, 문제 해결 등의 경험을 묻는 자소서 문항들이 많은데 인상 깊게 잘 쓸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여태까지 본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힐 만큼 착실하게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광탈 자소서를 받은 거잖아요. 네, 탈락이 의아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쌤은요? 일단은 풍성해 보이는데 알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환학생이야 뭐 다 갔다 오는 거고 어학연수 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학금 뭐 열심히 받은 것도 좋고 동아리 회장? 왜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은 다 회장이야? 다 회장이래 다. 이게 뭐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굉장히 까칠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인사 세미나 참석. 이거야 오늘 오후에 있는 세미나 신청해서 갔다 오면 인사 세미나 참석이지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자는 굉장히 착실한 건 인정. 근데 특정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걸로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차렸는데 메인 디쉬가 없군요. 그렇죠. 찌개다시는 풍성해. 근데 먹고 나면 내가 뭐 먹었지? 그런 느낌이야. 결혼식 뷔페 같은 느낌이군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긴 배라도 부르지.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정말 성실하게는 분명히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원자가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도전 경험이나 목표 달성, 문제 해결 등의 경험을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지원하는 경영 지원이나 인사, 재무회계 이쪽에 특화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물어봐야 될 지원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거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강하게 이걸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학교 생활은 참 알차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외에 그러면
이런 수진 학생처럼 아직까지 컨셉이 모호한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자격증? 인턴. 인턴? 예, 지원 직무 관련된 인턴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아니 야야 아저씨야. 내가 그래서 지금, 인턴을 그래서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네. 인턴을 지원한 건데 여기도 안 뽑아주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아마 이제 그 얘기 하실 것 같긴 해. 네.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어쨌든 뭐 잘하고 계세요. 인턴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인턴을 일단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고 하면 지금 재무회계랑 인사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인사는 사람 좋아해요. 그럼 지원할 수 있어. 근데 재무회계는 숫자 좋아요. 이걸로 안 돼요.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네.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정확하게 지원할 것인지를 타겟을 잡으시고 거기에 특화된 자기만의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인턴이나 직무 관련 성공 경험이나 유사 역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일관되게 쌓아주셔가지고 열정이 넘쳐 흐른다.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원 기업란에 그 인사 경영 지원 또는 재무회계 직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정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두 직군이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네, 함정이 여기 있었군요. 아하. 네, 그럼 수진 학생이 지원한 코롱 글로벌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1번 항목은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떤 노력했느냐. 자, 첫 번부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갖추지 못하면은 자소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꼼꼼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배려심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추억인 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쌓아왔느냐 그 부분을 좀 녹여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녹여야 돼. 근데 우리 지원자 내가 읽어봤는데 너무 화려해요.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 장난 아니니까 빨리 뽑아라.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주의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약간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우리 지원자는 지금 기본적인 뼈대가 괜찮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버무리느냐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제가 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 가치관, 성장 과정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쓰고 싶고 다 써도 돼. 그러니까 뭐 저는 친구들과의 어떠한 관계가 좋아요.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꼼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배려심이 있어요. 이런 거 써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원자가 뭐 팀워크 경험이라든지 창의성 경험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3번 코오롱 글로벌의 인턴 사원에 기대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본인이 그것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서술하시오. 1번에서 우리는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3번에서는 약간 주도적으로 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나름 인턴으로서 해당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그 본인이 지원한 그 직무 분야에 필요한 강점, 뭐 의사소통이나 분석력이나 리더십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4번,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인턴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인턴은 실수한 다음에 몰래 숨겨. 그래서 더 혼나. 어떤 인턴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보고해. 그리고 혼나긴 혼나. 하지만 칭찬도 들어. 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4번 항목에 대한 것들을 이따 집중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인턴한테 어떤 걸 요구할 것인지 그걸 또 묻고 있네요. 네, 이런 문항들은 뭘 원하는 거길래 이렇게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걸까요? 생각하고 지원해라. 너네가 여기 와서 그냥 너네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턴이 뭘 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본인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진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소서 쓰면서 글 쓰는 것 자체는 이제 큰 문제, 작가적 관점에서는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소재에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정말로 그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강쌤은요? 저는 오늘 작가적 관점에서 챌린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게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작가는 아니니까 약간 흉내를 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전공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문과 어문학과 학생의 특히 여학생이 쓴 자소서라는 게 너무나 난 느껴졌어. 1번 항목을 보시면 1번 항목부터 첫 번째 문장이 4줄이야, 4줄. 그 다음 문장이 3줄이야. 그러니까 한 문단을 2문장으로 내가 볼 때 한 350자를 작성했어.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너무 길게 쓴 거야. 그러니까 보통 문과 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문장을 어렵게 쓰거나 막 이렇게 서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어 서술어가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문장이 너무 길니까 표현이 좀 안 되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20자 총평하고 있었나? 20자 넘어버렸네. 아이씨, 20분 얘기하게 됐네 지금. 20자 총평 다시 한번 해보면 20자 총평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문과 여학생이 쓴 자소서일 정도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너무 문장을 길게 어렵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더 가독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조금 본인이 최고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자소서 4번 항목이고요.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며 그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본인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사기업의 항목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NCS처럼 이 직업윤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도 책임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실 더 조직 생활에서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여러분들이 인턴으로서 다양한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업무적 태도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강쌤 말씀을 듣고 살펴보니까 확실히 문장에 콤마가 많이 보여요. 콤마가 많다는 것은 문장을 복문으로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이런 실수들은 영어가 익숙한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영어에서는 이제 복문을 이렇게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양한 그런 문장 구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한국어에서는 복문을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문장에 콤마가 많다 하면은 좀 문장이 너무 길지 않나 의심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됩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 얘기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다시 살피고 있었어요. 네.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이 이거 저 처음 들었거든요. 영어 관련된 분야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컴마가 많다. 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 저 써먹어도 됩니까? 써먹으셔도 됩니다. 써먹으시면서 약간 마음속으로 강백수에 대한 어떤 고마움, 알겠습니다. 존중,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리스펙 이런 것만 알겠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네, 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실수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지켜내다. 방금 백수 씨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약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놓쳤습니다. 근데 그걸 얼렁뚱땅 넘어갔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직업윤리 능력이 안 되는데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짚은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이고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앞으로 문장에 콤마만 보여봐 그냥. 신뢰를 지켜내는데 성공하셨군요. 네, 성공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실수, 서빙 아르바이트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빠르게 정리하려다 잔을 깨는 바람에 옆자리에 계신 손님을 다치게 할 뻔했던 것입니다. 일단 2줄인데 이것도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자, 책임을 다하다
신뢰를 지켜내다. 이거는 성과, 요거는 이제 상황, 요거는 키워드거든요.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 소제목과 두 갈식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나름 그래도 명확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실수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지켜내다. 근데 실수에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책임을 지켜낸 거면은 그러면 좀 더 좋은 소재이지 않을까요? 그쵸. 잔을 깬 거는 그 직원이 잔을 깬 거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소재적으로 아쉬웠어요. 저는. 정리를 마친 후에 주방 직원분들과 점장님께 사실대로 제 실수를 알렸다. 이게 잘하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피해를 끼친 손님들께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음료 서비스를 드렸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음료가 우리 지원자 건가요? 아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실수를 한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자기 좋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자원인 거고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본인이 책임졌으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명확하게 없다라는 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 잘못에 스스로 책임지고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한 성격이고 동시에 실수. 벌써부터 길어. 그러네요. 네. 굉장히 지금 문장이 길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다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 이런 거 배웠다고 했는데 본인이 정말 이런 게 중요하다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또한 나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고 드렸고 음료수 하나 드렸다. 요거 다 버리니까 분명히 좋은 행동은 맞지만 엄청나게 실수를 반성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간략한 그런 내용이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이번에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좀 있었을까요? 약간 군더더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들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평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쓰지 않아도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군더더기들을 조금 제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좀 강조를 좀 드린다면은 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음료수라는 물질적인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추가적인 반성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회사의 자원을 그냥 활용한 거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걸 또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했었어야 되겠죠. 또한 향후에 이러한 실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습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들어갔으면 좀 더 괜찮았을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평소 저를 좋게 봐주시던 정장님과 직원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평소에 어떤 태도를 좋게 봤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그 평소의 근태로 인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던 어떤 당위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쌤은요? 제가 봤을 땐 이 자소서는 사실은 떨어질 자소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개선점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지원자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쓰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면접에서 좋은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수에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하면서 신뢰를 지켜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목에 좀 더 재발 방지에 대한 키워드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로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이 뒷부분의 각인 단계에서 문장을 줄여라. 글자 수를 줄여라. 그거 이따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 사실 재밌는 게 강쌤이랑 저랑 아주 그러니까 고칠 점이 많은 자소서를 보면은 얘기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딱 보자마자 딱 할 말을 잃거든요. 네, 근데 잘 쓴 자소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디테일을 잡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하게 되는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조리 있게 이야기도 잘할 것 같거든요. 면접을 가더라도. 그래서 수진 학생 한번 전화 통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강수진 학생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자소서 쓰고 있어요. 아, 자소서. 지금 좀 전에 강수진 학생이 쓰신 자소서를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첨삭을 진행했는데요. 네. 혹시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다스베이더에서 저희 짧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작가 강백수 씨 먼저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필 받아보니까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막 장학금도 네. 많이 받고. 그러면은 요새 이제 취업 준비 한창이실 텐데 네. 어떤 부분에 제일 신경 써서 요새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요새 근데 제가 하려는 부분이 경영 지원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네, 너무 문이 좁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괜찮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네,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네, 그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너무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관련된 경험들을 더 많이 쌓으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채용 연계 관련된 인턴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제가 잡 해커톤 이런 거를 좀 신청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관련된 경험들을 쌓으려고 노력해보고 있어요. 네, 그런 고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강민혁 쌤입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야기하신 거 잘 들었고요. 네. 너무 제너럴리스트로 지금 준비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랑 재무회계 직무는 걸어가야 될 길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인사를 할 거면 인사 쪽에 특화해서 혹은 재무회계 쪽으로 할 거면 이쪽에 좀 특화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공공기관의 행정직이나 이제 사무직으로 지원을 해서 경영 지원을 그렇게 수행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제너럴리스트로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사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인사 쪽을 좀 더 잘하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중문과 출신이고, 저도 이제 인사 출신으로다가,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있는 자격증이 모스, 이 마스터 자격증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학점과 어학 점수는 저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인사 경쟁률이 한 500대 1 정도 되니까 일단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중에 500명 중에 450명이 저는 사람이 좋아요 해가지고 지원한 애들이란 말이야. 네. 그럼 실질 경쟁률은 50대 1이에요. 50대 1. 그런데 이쪽에 지원하려면 보통 이제 전문 자격증인 노무사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미국 노무사라고 할 수 있는 PHR을 준비한다던가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게 꼭 필수는 아니에요. 본인이 노무 쪽으로 할 게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인사쌤이나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책, 그다음에 학회 등등 관련된 경험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인사이트 있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인사라는 게 뭐 사람의 중요성을 뭐 깨닫고 그 임직원의 어떤 니즈를 발견해 가지고 역량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어쩌고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던데 학생들이 그렇게 쓰면 안 돼. 무조건 인사는 조직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임직원이 아니라 CEO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잘 기억했다가 꼭 그런 얘기를 써주세요. 그래야 임원들도 좋아하시고 평가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임직원의 니즈, 뭐 임직원이 원하는 것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인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과 CEO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이해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재무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약한 게 숫자야, 숫자. 본인이 그런 경영학적 마인드나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수진 학생. 네네. 네, 굉장히 어쨌거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글로벌이 떨어뜨렸어요. 네, 나를 떨어뜨린 코오롱 글로벌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그냥 가장 좋은 인재를 찾으시려고 했다는 점이 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아, 네.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오롱 글로벌 잘 되라. 네, 정말 이렇게 선한 대답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다른 데 많으니까요. 네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더위 조심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각인시키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각인하면 될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이 긴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지금 뭐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좀 요약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요. 근데 문장을 많이 쓰다 보면 학생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접속사가 많아지게 되고 앞뒤 문장의 주어 문제 등으로 글자 수가 또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죠. 글자 수가 죄가 없다고? 무조건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뒤 중복되는 의미를 좀 줄여나가면서 문장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대적인 측면 하나 또 추가한다면 이게 어떻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냐, 실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자소서에서 빼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면접관이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라는 거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적인 부분을 위해서 문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적어서 주어 서술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코오롱 글로벌 채용 연계 인터넷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강수진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학생처럼 표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히, 너무나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옷 잘 입는 사람일수록 싹 세팅한 다음에 한두 가지를 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뭐 경영지원 직군처럼 아니면 뭐 기술 직군처럼 약간 직무가 아니라 직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주특기를 만들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범용적으로 나 이거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난 세부적으로 이걸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쌓아야겠다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시고 좀 더 구체화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좀 준비하면서 자소서도 그거에 맞게 좀 작성하는 거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